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황 정리를 한번 하고 나갈 건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어제 그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0.75, 제롬 팔 아저씨가 0.75p 인상을 확정을 줬어요. 이 확정이 악재 소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증시에는 무조건 악영향이에요. 단지 그냥 0.75를 계속 유지한다면, 시장에서 알고 있잖아. 알았어. 0.75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0.75에 잘 있어야 돼. 여기서 만약에, 또 1%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올라가 버리면 7월 달에 또 휘청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산 관리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비중 조절을 잘 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편하게 맘 편하게 볼 정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제 좀 완벽해지려면 사실은 인플레 먼저 잡혀야 돼요. 미국의 CPI 물가 지수 인플레가 잡힌 다음에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좀 안전한데 지금은 원체 좀 아직은 인플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맘 편하게 시장을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실적으로 막 너무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자, 시간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뭐 엄청나게 그 막 심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죠. 그죠? 외국인이 520억, 그죠? 기관이 한 80억 정도 이렇게 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이 이게 330억 정도 사는 거죠. 그죠? 기관이 370억.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강한 거예요. 코스닥이. 휴맥스는 추세 다 깼어요. 휴맥스를 다 깨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되고 못했으면 분할로 꾸준히 사가는 전략이 좋아요. 제가 매물에 따라 알려드렸거든요. 그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알려드렸듯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책들이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전체적으로 좀 탈출해주는 형태고. 근데 완벽하게 이 바닥에서 탈출한 자동차주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딱 자리를 잡거나 막 추세 전환해 준 건 아니에요. 아남전자라든가 삼진 L&D라든가 에이테크 솔루션 이 정도는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비고 같은 추세 전환 해주고 있는데 완벽하게 5개월선을 돌파한다거나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 전환을 해준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는 아까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 요새 시장의 트렌드가 그거죠. 요새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무상증자를 할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트렌드가 되는데 아주 쉬워요. 무상증자를 하려면 잉여금 갖다 해야 되잖아요. 잉여금. 돈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익잉여금 갖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가 있겠어? 현금으로 가 있겠죠. 즉, 현금 유보율이 많은 종목, 이런 회사들 위주로다가 지금 무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슈가.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냥 하려는 것 같다. 이런 테마를 타고 있는 거죠. 즉, 지금의 테마는 무상증자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원이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상책과 찌고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죠. 그래서 살 자리는 없어요. 신규로 들어갈 자리 없는데 사신 분들은 당연히 익절 처리하고 나온 게 잘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분봉을 봤을 때도 이런 거예요. 분봉을 봤을 때도 잘 올라가는 종목은 30분봉상 20선 같은 자리들을 잘 훼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훼손했다는 얘기는 지금 공공원이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조강 IL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죠.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공시를 한 거죠. 정확하게. 자, 그죠? 조강 IL이 정확하게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1대, 한 주당 5조, 1대 5조.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앞으로 더 날아가는 게 있어요. 사실 무상증자는, 그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호재는 아니거든요. 물량이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물량이 앞으로 커지겠어. 그죠? 그래서 호재는 아닌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 이게 호재가 되고 또 한 번이 권리락을 받게 되면 또 날아가요. 그죠? 권리락 받고 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 됐는데, 어쨌거나 좋은 상황이 됐고, 자, 대유를 좀 보게 되면, 대유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대바닥권이잖아. 물려도 이런 데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00원까지 박스권이니까 7,000원 가락률이 높은데, 7,000원이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40% 마진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지 떨어가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봉 떨어져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겠지만 그죠? 7,00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조선선제가 얼마나 웃긴 친구냐. 이 친구 하루 거래량이 이래요. 보통 뭐 3,000주 이렇거든요. 근데 어제 얼마가 터졌냐. 어제 32만 주가 터졌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32만 주. 2,000주, 3,000주 터지던 게 32만 주가 터졌고 강하게 올라간 자리가 지금 이제 어제도 종가가 한 15% 상가도 풀린 거예요. 오늘 그냥 날아갔죠. 이 친구는 재물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냐면 현금 유보율이 2만 프로, 2만 3천%. 돈을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회사. 근데 빚이 없죠. 9%밖에 안 돼. 그 회사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배당도 하죠. 배당 안 하면 안 되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가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지분이 굉장히 유통 물량이 굉장히 낮아요. 자, 최대 주주가 51%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식 우리 사주가 19%가 넘어. 한 20% 돼요. 나머지 28%밖에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력분들이 요만큼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매집이 끝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날아가는 거고. 오늘 같은 날 좀 흔들어도 결국은 30분 봉상 5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풀렸다 상한가에 풀렸다 이러고 있죠. 이런 친구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샀다면 뭐 이런 데서 못 샀어도 이런 데 샀다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가든 말든 상한가든 떨어지면 손절 치면 되지. 근데 이런 친구들 할 땐 저는 비중을 많이 실진 않아요. 그냥 높으니까 이런 데서 실을 때는 많이 실죠. 낮은데? 월급 낮은데? 그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지. 근데 여긴 좀 불안하잖아. 예, 많이 싫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실어놨다 하더라도 상한가가 올라가는 게 더 큰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NC 인터넷으로 보니까 얘도 왜 떼었나 했더니 얘도 좀 많아요. 돈이 좀 많아요. 돈이 좀 많은데 만천%. 만천 프로 있다 보니까 얘도 무상증자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날아간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한데 대바닥이에요. 이제 대바닥에 뛰긴 한 거라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게 아닌데 그런 이슈로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올라갈지 무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 우린 몰라요. 회사에서 완벽하게 무상증자를 하겠습니다라는 공시가 뜰 때까지는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예상만 하는 건데 최소한 어제 저점만 안 깨면 되겠죠. 그죠? 자, 원준도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원준도 무상증자 이슈가 좀 있는데 여기 그냥 이 친구도 재물을 보면 2만 프로가 넘어 2만 프로.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혹시 무상증자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테마를 타고 있는 건데 자리가 좀 높죠. 2.5점 근처 찍고 온 거라 자리가 높아서 이런 친구들 단기 대응 하시려면 딱 일봉에서 5일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 이런 각오 아니면 어제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난 들고 가겠다.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19% 갔거든요. 이렇게. 그죠? 대신 이 자리만 안 깨면 또 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기준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많아요. 강남제비스콘데 자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페인트 관련 주기래. 그죠? 낮은데 아직은 안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니까 이 친구가 PBR이 0.24예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봐요. 진짜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싼데 시총이 1,400억. 시총이 1,400억인데 매출이 5,900억이에요. 대단하죠. 자기 시총 대비 매출이 엄청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현금 유보율이 8,900%야. 이 친구도 엮일지도 몰라요. 이 친구도 순간 저기 뭐죠? 제 생각에 이거는 뭐였죠? 나 큰일 났다. 머리가 나빠서. 강남제비스코이다. 강남제비스코인데. 자, 어쨌건 그런 이슈를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분을 좀 봐야 재밌죠. 유통 물량이 너무 많으면 의미 없어요. 유통 물량이 너무 많죠. 49% 그죠? 그러니까 저기 이슈로 인해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유통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이 힘들었겠죠. 그죠? 그럼 잘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금 유불이 3,000%가 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만약에 무상증자 이슈나 테마 종목을 사고 싶으면 지금부터 종목을 찾아가지고 현금 유보율이 10,000% 이상 넘어가는 거. 네이버에 한번 초록장에 한번 쳐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다 이런 이슈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선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왜 좋냐면 조강아이를 잠깐 볼까요? 유통 물량이 작다는 얘기죠. 유통 물량. 조강아이 너무 많은데요. 79%. 그럼 강남제비스코는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이러면 좀 이렇게 팍팍팍 뛰기보다는 그러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유통 물량은 굉장히 많은 게 맞아요. 일단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그죠? 객관적인 거죠. 강남제비스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와본 거예요. 현금 유보율이 3,000%가 넘는 데다가 PBR이 0.2야. 말도 안 돼. 무대적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이슈로 뛰면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유들이 있으면 한번 사놓고 있어 보는 거죠. 뭐, 그죠? 안 가 말고 대바닥인데 뭐 갈 데도 없어요. 이 친구. 0.24면 진짜 엄청 싼 거. 이제 PBR 강의 한번 해드렸죠. 그죠? 한번 해서 잘 보시고. 만약에 그 PBR 강의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님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눌러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아침에 따로 만나요. 매물도 한두 시간 얘기하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VIP 매물 이상분들은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요거를 꼭 보세요. 요거 멤버들 필독 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여기서 TBR 강의라든가 이런 걸 다 해드렸는데 여기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돼요. 저 영상 꼭 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강남제비스코가 PBR 0.2란 얘기는 자 우리가 장부가치라는 게 있어요. 장부가치, 청산가치죠. 이 회사의 회계상 장부가치가 10,000원이야. 근데 시장에서 5,000원 거래되고 있어. PBR 0.5. 아니 회계 장부상 가치가 10,000원인데 5,000원 무지하게 싸게 거래되는 거죠.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분이 워렌 버핏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PBR 0.5. 자, 이렇게가 되는 거고. 20,000원에 거래된다. 고평가돼 있죠. PBR 2가 되는 거예요. 강남제비스코가 PBR 0.24라는 건 원래 10,000원 받아야 되는 친구가 지금 2,400원 거래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많아. 현금이 많아.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냥 만에 하나. 제 생각이에요. 만에 하나, 얘도 엮이면 엮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강아일이 1,400%인데 엮였는데 얘라고 안 엮이겠어?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보율이 많은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현금 유보율이 높고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빚이 없고 PBR이 낮은 종목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를 잘하면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 뛰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뛰면 제 영상 자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테마별 이슈 몇 개를 보면 LED 블루 이게 삼진 LNG 때문에 그린 거고 남북 가스관 사업 때문에 그린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테마별 시세인데 어쩔 땐 이게 중요하긴 하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쏙 들어 잘 보면 삼진 LNG는 자동차 그죠? 동국 RNS 이렇게 엮인 거고 마켓 권리 관련주 좀 강한 거예요. 전선은 일진전기가 좀 강하죠. 전선주도 전기 전선은 여름에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실 필요도 있어요. 조광아일 금방 알려드렸죠. 그죠? 주당 5주 무상조자 소식의 상. 조선전제는 이제 조선전제는 무상등장 가능성 부각의 상. 아까 알려드린 CNC 인터내셔널도 역시나 무상등장 이슈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친구들 중에 제가 수소 관련주를 보라고 그랬죠. 물론 수소 관련주가 마냥 좋진 않고 시장 아줄 땐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역시나 바닥 찍고 다 돌아나가죠. 특히 GMB 코리아가 강한데 GMB 코리아 같은 경우 월봉 바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친구들을 무서워하자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으면 돼요. 자, 뉴인텍 같은 친구들도 지금 이제 추세 깬 거예요. 일단 이전 바닥까지 우선 있고 뉴인텍 뿐이겠어요. 그죠? 웬만한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짐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는 거를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자리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번 주에 무조건 금요일 종가상 20주선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뉴인텍도 살아날 수 있고. 자, SPSL도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가 잘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이지도 자리 깼는데 이지는 어차피 저번 달에도 20개선이 못 올려놨거든요. 이지도 근데 이 수소 관련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아직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주봉 같은 데서 만약에 어제 저점을 깨지 않거나 5주선이 따라오게 그렇죠. 그래서 5주선 돌파 안착해주고 나가면 이지 같은 친구들도 잘 봐야 되고. 자, 성창오토텍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관련주이자 수소 관련주인데 역시나 추세는 한 방 있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바닥 이런 데까지는 확률이 있는데 어제 저점을 기준으로 깨지 않는 자리 잘 보는 게 좋고. 시노펙스가 강했죠. 굉장히 강하. 이 친구는 시장 빌릴 때도 굉장히 강했는데 1차 목표권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주봉에서 60주선 깨지 않으면 매수. 괜찮아요. 일단은 가깝게는 3,300원인데 5일선 깨지 않으면 돼요. 5일선 깨지 않으면 매수, 안 깨면 날아갈 거예요. 대신에 5일선 깨면 칼손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친구를 매수했던 자리가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딱 2달 만에 날아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고 계시고 아직 눌림목을 준다거나 이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수소 관련주들은 제가 수소 섹터에 잘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태양광 풍력은 반드시 관심 가져야 돼요. 앞으로 태양광 풍력은 버릴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삼성 SDN 같은 게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177적으로는 우리도 큰 수익이 난 종목이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20개월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어제 알려드렸듯이 5주선 훼손했지만 돌려놓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었고 자, 21선째 거졌죠 어제. 정 양보하면 내가 생명선까지는 양보할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S에너지 같은 친구는 좀 높긴 해요. 근데 월봉에서 이전 고점을 못 찍었기 때문에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20개선 안 깨야 되고 S에너지도 물린 거는 이제 본 잘못인데 우리가 여기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높거나 그렇진 않아요. 주봉을 잘 봐야죠. 5주선 깨지 않으면 또 매수. 여기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봉에서는 좀 높기 때문에 요 21선, SDN처럼 이렇게 21선까지 밀려주는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는 게 좀 나아 보이고. 자, GNC는 지금 더 12% 폭락했죠. 저도 급락을 맞이했어요, 지금. 자, 앞으로 이런 자리, 어제 저좀 급락을 맞이했을 때 시장 폭락했을 자리 여기니까 딱 주봉의 변곡점 정도는 지켜낸 거예요, 그죠? 이런 자리를 깨지 않은 자리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태양광 관련주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태양광과 풍력주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자, 유니슨 같은 친구들도 버리지 말고, 물론 목표권 한번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는 있어요. 이 공간에서는 좀 꾸준히 모아가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DMS도 대바닥 찍었어요. 물론 이 DMS 어제 저점을 잘 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DMS보다는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5,500원을 깨지 않는 DMS도 풍력 관련해서는 바닥주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단지 지금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아니면 꾸준히 분할로 사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태연 같은 친구들도 지금 월봉에서 보면 이전 바닥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깨지 않으면 꾸준히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다 지금 어떤 종목인지 추세 우하향인 게 아니기 별로 다 우하향이야. 이걸 돌려주는데 시간은 걸릴 건데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자, 동국 SNC도 아직 괜찮아요. 이 친구도 바닥 찍었다가 돌아나가지고 있고, 오늘 특히나 추세는 깨져 있는데 오늘 5주선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만 좀 안 무너지면 이 친구도 잘 돌아나가시고, 이게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돼요. 동국 SNC도 괜찮고, 자, CS베링 잘 올라가죠. 전혀 이 친구는 시장 안 좋을 때도 5주선도 훼손 안 했고, 월봉에서도 5개월선, 제가 여기만 안 깨면 된다 그랬죠. 여기 안 깨고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CS베링도 반드시 관심권에 둬야 되고, 이제 지금 오늘은 좀 높죠, 그죠? 삼형임택도 이제 대바닥 찍었는데, 근데 대바닥이에요. 삼형임택 같은 친구도 풍력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이 올 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동국산업, CS는 다 마찬가지. 그래서 태양광 풍력 관련주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버릴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버릴 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꼼꼼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JMB 코리아도 결국 삼성전기차 이쪽 연결되어 있죠. 서울옥션 얘기가 좀 있네요, 그죠? 신세계 및 글로벌 톱티어. 아까 서울옥션을 제가 잠깐 봤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낮진 않아요. 위치가 낮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슬아슬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뉴스는 참고 참도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해야 되는데 16년도 2월 달에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여기 이렇게 확 무너져요. 근데 이 자리가 저번 달도 조가당 지켜줬고 오늘 저점이 뭐냐면 22,500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한전이 부동산 해외 발전소를 매각한다고 하는데 6조 규모인데 원체 이제 빚이 많고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전기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유일하게 이제 광명전기는 꽤 높은 데 있는데, 광명전기 제가 5개월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어떤 악재가 나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안 깰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앞으로도 광명전기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당연히 밀릴 자리까지 밀린 거고, 일진전기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제가 5개월선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딱 짚고 나갔죠. 이런 거예요. 깨지 않을 자리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자, 재룡정인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5개월선 이틀하자는 선상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명전기 대바닥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대바닥에서 꾸준히 모아 나가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대신에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모아가야 돼요. 추세는 깨진 거예요. KBI 메탈이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 대바닥권까지 왔다 갔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이 친구도. 보시게 되면 시장 밀리면서 완전 바닥 찍고 나가죠. 이런 자리 깨면 안 돼요.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거고. 가운전선도 행보는 좋아요. 근데 시장 분에서 무너졌는데 이 친구도 여기 받아갔어요. 여기 변곡점이죠. 여기 깨면 안 돼. 깨면 각오해야 돼요. 근데 LS전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LS전선 행보가 좋아요. 그래. LS 자체가 전기 쪽으로다가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회사니까, 그죠? 잘 보고 계신 가운전선도 앞으로는 수익을 줄 확률이 좋은데, 약간 대한전선하고 대한전선의 걱정인데, 이 5주선 깨는 순간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시장 무너진 것도 있어요. 20선 깨지 않는 한 들어가고 깨면 더 위험해져. 그러니까 20선 기준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자, 대원전선은 자리를 깼습니다. 특히 월봉에서 20개선을 깼는데 이제 20개선 깼을 때 손절 못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딱 60개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죠? 밀려 있고. 자, 주봉에서 대바닥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다는 얘기죠. 만약 손절 못하셨다면 들고 가는 게 맞고. 버텨야지 뭐. 대량거에 잘 들어와 있어서 한두 번 뛸 거는 같은데, 지금 시장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진 거고, 아무리 무너져도 이전 바닥들은 깨지 않아야 되고, 대원전선 같은 친구들 이전 바닥 깨고 내릴 정도면 진짜로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전 관련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면
이 시간에 지금 깨고 있거든요. 좀 위험해요. 근데 월봉이라는 게 결국 월 말에 완성되는 거라 주봉을 잘 봐야죠. 여기 제가 찍어놨어요. 여기까지 깨면 안 돼요. 근데 잘못해서 심하게 밀리면 여기 예전에 가격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빵 터졌죠. 그러니까 주식 이런 거죠. 앞에 이렇게 산 같은 변곡점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기를 대량 거래 짓고 빵 뚫었다. 그죠? 여기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여기죠. 15,000. 여기는 앞으로 절대 깨면 안 돼. 거꾸로 여기가 오면 매수할 타이밍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고. 원전 관련 나머지는 전체 다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RBWA가 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RBW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낮죠. 해바닥이야. 지금 컴투스하고 이메일에 대해서 여기다가 240억 정도로, 230억? 좀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상황은 좋아요. 근데 이따 저항선 맞았어요. 이쯤 맞았는데, 이런 친구들 살 때는 딱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 친구 시장 안 좋을 때 잘 나갔거든요. 저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올라가요. 단지, 요렇게, 여기 저항선이니까, 앞으로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선상에서 모아나가면, RBW 좋을 수 있어요. 이거 깨면 손절해야 돼요. 5일선 깨면. DR텍에, 오스테이플란트 DR텍에 85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월봉 위치가 낮죠? 낮아요. 자, 주봉에서 회복해주고 있죠. 괜찮아요. 대량거래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친구도 하고 이런 저점만 깨지 않으면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공구음원은 이제 뭐 상거래에서 잔세? 불안하죠? 겁나고 불안해요. 그죠? 잠깐 시장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시간별 투자별 동향을 볼 건데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는 게 좀 많죠. 그죠? 1275개. 어제하고는 완전 거꾸로죠. 그죠?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이 470억, 기관이 416억 정도. 많이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매도할 때는 몇천억씩 매도하고 매수할 땐 400억. 즉 매수가 약하죠. 매도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화랑장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직은 추세 전환이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코스피는 500억 정도 매수하고 기간 70억. 기간 엄청 조금 매수하죠. 어제 매도할 때는 막 몇천억씩 몇백억씩 매도하면서 매수는 작잖아요. 그죠? 그만큼 조금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물량을 팔아야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거나 774가 올라가면서 어제하고의 시장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자, 멤버님들도 8시부터 저 만나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엄청 고생하셨고요. 저도 4시간째 일하고 있는 거예요. 10시 1시간 하셨구나. 그죠? 시청자분들도 긴 시간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잘 봐야 되는 건 이런 주식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섹터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HLB 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 어차피 제가 HLB 그룹주들 매일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일 살펴본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 흐름이 어떻게 가나 제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죠. 전혀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따가 저녁 8시에 또 실방 진행할 거니까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